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낸드 사업을 약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며 낸드 플래시 시장 글로벌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반 만에 1,13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달러와 약세, 위안화 강세 기조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1년 전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브랜드 5위,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5위라는 기록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텔사의 낸드 사업 부분 전체를 약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글로벌 5위 수준인데 이번 인수가 완료된다면 2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와 저장 장치 사업을 약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오전 공시했습니다. 인수 부문은 인텔의 SSD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렌 생산 시설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D램 부문에서는 삼성에 이어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낸드 부문은 지난해 기준 글로벌 5위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인텔 인수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의 낸드 시장 점유율은 약 20%까지 올라 키옥시아를 제치고 삼성에 이은 글로벌 2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특히 인텔의 강점인 기업용 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SSD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사업 인수로 규모의 경제와 함께 기술력 성장도 노리고 있습니다. 인텔은 세계적인 CPU 전문 기업으로 SSD 기술력 역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의 솔루션 기술과 생산 능력을 접목해 기업용 SSD 등 고부가 가치 중심의 3D 낸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텔의 자산은 두 번에 나뉘어 SK하이닉스로 이전됩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국의 규제 승인을 얻은 후 SK하이닉스는 약 8조 원을 지급하고 인텔은 낸드 SSD 사업과 중국 다렌 공장 자산을 SK하이닉스로 이전합니다. 이후 인수 계약 완료가 예상되는 2025년 3월에 SK하이닉스는 약 2조 3천억 원을 지급하고 인텔의 잔여 자산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NSG 사업 부분에서 옵테인을 제외한 낸드 플래시 사업 전체를 인수한다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3,10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올 상반기 SK하이닉스의 매출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1.73% 내린 85,2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SK하이닉스 주식 거래를 오전 9시 30분까지 정지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직후 주가는 최고 3% 이상 오르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20억 원, 8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03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1,1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05% 내린 1,13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점 기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화 가치 약세와 위안화 강세 기조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4.9%로 2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최신 지표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달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는데 1년 전보단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전국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 5,126건으로 전달보다 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작년 동월 대비 18.1%, 5년 평균치보다는 32.7%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1년 전보다 19.5%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17.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 특수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유망 품목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또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13.6% 급감했지만 3분기엔 4% 증가한 256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에도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2분기 급감했던 수출을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수출은 화장품과 기타 정밀 화학 제품 등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3분기 수출을 플러스로 견인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6% 급증한 94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해 올 들어 월별로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수출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품목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진단키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42% 증가했고 지난 2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디지털 장비, 가공식품, 취미 오락기구 등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유망 품목의 수출은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1.6% 늘어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상위 5개국 수출에 중소기업 총 수출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분기 중소수출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K방역 특수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온라인 수출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일제히 상승하며 올해 각각 글로벌 브랜드 5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5위라는 기록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는 2020년 최고 글로벌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애플, 2위는 아마존,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4위 구글에 이어 삼성전자가 5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으론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현대차는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 자동차 부문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판매량을 기준으로 5위에 오른 적은 있는데 브랜드 가치로 5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초 시작된 큰 혼란은 조금 수그러든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안정 상태로 접어들까 이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의 김효선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 들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은 나왔었고요. 특히나 올해 시장이 조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혼란이 계속되고 최근엔 또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난주에 강남 쪽의 아파트 값이 드디어 하락 전환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현재 상황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네.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작년 116 부동산 대책과 또 연초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이유들로 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격 안정세를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름을 좀 접어들면서 여러 영끌이라던가 아니면 패닉 바잉 이렇게 다소 과격한 그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재가열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6.17 대책과 세금 그 고강도 규제인 710 추가 대책 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또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히 실현이 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조금 꺾이고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 법인에 대한 지금 네. 약간의 그런 초점을 두고 이 취득세를 높였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나 또 고가주택들 그리고 법인들 대상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세제를 조금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들이 좀 꺾이면서 예. 투자 수요들은 조금 감소한 상태고요. 또 최근에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소위 그 전세 보증금을 끼고 거래를 했던 그런 갭 투자 실수요자들도 약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거래량 감소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때요, 요즘에?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작년 9월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10월 거래량이 14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서울 전체에서요? 예. 그럼 6억 원이야 9억 원 뭐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어때요? 거기도 예. 뭐 다 줄어든 거예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거래량을 보니까 6억 원 미만의 거래가 전체의 55.6%, 그리고 9억 원 미만이 29.6%, 그래서 총 9억 원 미만이 약 85%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중저가 위주의 거래가 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그래도 용이하게 나오는 구간까지는 좀 잘 되고 있다. 소위 예.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강남 쪽은 어때요? 예,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 조금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을 뭐 실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없다라는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향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향후 네. 전세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8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5년 반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까지 이러한 전세 거래량 상승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던 세입자들은 갱신 비중이 높아지기는 해서 네.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계약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매물이 없고 또 일부 매물이 전세 수요에 몰려서 최근에 뭐 가위바위보를 했다거나 제비뽑기로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 기사도 났었는데 예, 그렇게 좀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매물 잠김 현상이다라고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이게? 예, 이제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매매 시장보다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고요. 관망 심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3개 신도시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보다 전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공급은 안 그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데 뭐 대출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뭐 그 재건축 이런 이유들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예,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려면은 뭐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하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3기 신도시 나오면 좀 괜찮아져요?
아, 글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도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좀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간 임차 시장에 좀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 내년도 21년도에 그 입주 물량을 보니까 올해 한 26% 정도 감소를 해서 9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과 수요를 밸런스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안정화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시장은 지금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럼 강남 쪽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너무 확확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8주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견이 나뉘어요. 네. 한쪽에서는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것이다. 대세 하락장이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뭐 잠깐 그런 거다. 고가 주택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위원님께서 보니까 연말까지는 오히려 좀 상승을 소폭이지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집값에는 수요와 공급이나 정부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예. 뭐 1%라는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여러 가지 수요 억제 정책들, 뭐 대출이나 세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는 이제 다주택자들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좀 주택 수요로 그 집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도 좀 풍부한 부분도 있고요. 서울 아파트 실수요층들 그리고 반면에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은 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올해 3분기 주택 그 상승률이 3.8% 정도 됐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다소 진정된 1% 미만 정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상승은 하되 조금 오른다고 하면 바꿔 말하면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보합권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하락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예, 이제 주택 가격의 그 전제 지표는 거래량을 먼저 보고 네. 가격을 좀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서울이나 강남권 같은 고가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좀 진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앞서서 우리가 전세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전세를 찾다가 찾지 못하는 분들은 집을 사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지금도 상담하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에 다시 나올 확률도 높고 또 이제 투자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가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집값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 이제 뒷받침해가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소위 갭이 줄면 매매가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분명히 조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견고하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6억 원 이하, 뭐 9억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네.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또 국한되잖아요. 이제는 네. 노도강 지역, 노원도봉 강북, 금관구 뭐 이쪽인데 내년에 이쪽이 더 이제 상승폭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실수요 때문에 네. 나오잖아요. 조심스럽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여러 번의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투자한다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소위 뭐 똘똘한 한 채, 이 단어 자체가 이젠 좀 식상하지만 예.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좀 선호하고 있어서 그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집들은 고가 주택이지만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아무나 진입하기가 좀 힘든 어렵죠. 가격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규 전세 수요들 그리고 일부 매매 전환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고가 주택보다는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비교적 가격이 좀 덜 올랐다. 그리고 그 지역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노도강이나 뭐 금관구 이런 지역들 외에도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 쪽도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키 맞추기가 지속적으로 네.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사실 주택 시장을 전망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소위 젊은 층에서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주택을 투자보다는 거주의 대상으로 인식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과도기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급해 보이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전세 수요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던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절실해 보이고요. 또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택 관련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이 급 상승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다 같이 좀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분양 쪽, 청약 쪽인데 소위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청약 가점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 로또 분양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좀 합리적인 대출 지원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가려면 전세 시장 안정이 선제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될 텐데 네. 월세나 전세 수요를 좀 월세나 내 집 마련 쪽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매 지원이라던가 뭐 지원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사실 이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공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그 효과적인 공급 방안은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어렵게 규제가 심한데 이것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일부 규제 완화를 해주는 좀 정책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한마디로 뭐 공급 확대를 위한 페널티가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이제 이점을 좀 주면서 네. 풀어가는 조금씩의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전문위원과 부동산 시장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 G70를 출시했습니다. 첫 출시 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인데요. 이 제네시스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동성을 높였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제네시스가 오늘 경기도에 위치한 제네시스 전용 전시관에서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 G70를 공개했습니다. 더 뉴 G70는 지난 2017년 출시된 G70의 첫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번 부분 변경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이 강화됐습니다. 전면부에는 날렵한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디자인의 쿼드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기존 9가지 색상에 본드 실버 등 5가지를 더해 총 14가지 색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더 뉴 G70는 가솔린 2.0 터보와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기존과 동일한 세 종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됩니다. 주행 성능은 이전 모델과 차이가 없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최적화해주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차 중 엔진 정지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고 높은 출력을 유지해 재출발 시 민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측면 충돌 시 탑승자 간 충돌을 방지하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해 총 10개의 에어백이 탑재됐습니다. 더 뉴 G70의 기본 가격은 2.0 터보가 4,035만 원, 2.2 디젤이 4,359만 원, 3.3 터보가 4,585만 원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에 증빙 서류를 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 과열 지구의 증빙 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겁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해외 대형 쇼핑 행사에 맞춰 11월에 집중됐던 국내 유통업계 할인 경쟁이 올해는 10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신세계그룹은 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쓱데이 행사를 이달 말 열 계획입니다. 롯데는 롯데오늘 중심으로 23일부터 유통부문 계열사 7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베이코리아는 다음 달 1일부터 빅스마일데이 행사를 합니다. 11번가도 자체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11절 페스티벌을 11월 1일부터 11일 엽니다. 올해는 특히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40개 업체를 중심으로 단독 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